질주차 2차 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 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기후변화의 개념하고 원인, 그리고 어떤 영향들이 있는 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정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기후변화는 우리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이거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되게 10년 정도라고 그랬죠. 기후 변동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기후 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체계의 변화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자연적으로는 이만큼 기후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사람이 활동함으로 해서 이만큼 기후변화가 더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후변화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온실가스가 핵심으로 작용하는 거죠. 온실가스라는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말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요인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그 요인을 보면 크게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있는데, 자연적인 요인은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산불이죠. 산불의 영향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호주라든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데는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산림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서 온실가스 흡수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고 또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제 자연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인위적인 요인에는 이렇게 이미 앞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또는 우리들이 이제 보일러를 가동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메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NO2 이산화탄소 이거는 이제 과불화탄소라는 것들인데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냉장고, 냉매라든지 이런 공업용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메탄인데, 메탄은 그 양이 CO2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이제 CO2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인위적인 기후변화의 원인만 조금 더 떼서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온실가스인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이런 가스들 이름들이 다 온실가스예요.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이제 휘발유라든지 석탄 이런 게 뭡니까? 화석연료죠.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는 지금 사하라 사막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 울창한 밀림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숲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수억 년 동안 이게 이제 높은 압력과 고온으로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된 거예요. 이런 것, 그래서 화석 연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료, 질소비료, 화학약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부유하는 액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치 스프레이처럼. 그 다음에, 토양의 피복 변화, 피복 변화는 우리가 이렇게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산업단지를 개발하든지 하면서 뭡니까? 잔디를 걷어내고 논을 택지로 만들고 산을 택지로 만들고 이름으로 인해서 앞에서 여러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람길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가 콘크리트 가니까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림을 계속 없앰으로 인해서 브라질 아마존
같은 경우에 쇠고기, 그러니까 소를 키우기 위해서, 소를 사육하기 위해서 콩이라든지 옥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산에 불을 내 가지고 그 나무를 없애고 마치 화전민처럼 거기에다 콩이나 옥수수를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류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엉뚱하게 아마존에 있는 숲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뭐 산을 깎아서 택지를 만든다든지 태양광을 만든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 이산화탄소 CO2의 흡수, 그러니까 저장고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자꾸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온도 상승되고 물이 순환되는 것도 막아주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00년간 190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 100년간에 걸쳐서 지구 온도가 0.74% 상승했다 하는데 여기에 있는 11년 동안이 최근 11년 동안이 1850년 이후에 가장 기온이 높은 해다 하고 기온이 상승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다. 인간 활동 영향 볼 수 있죠. 이 빨간 게 100년 동안의 기울기죠. 100년 동안에는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0.045였죠. 그런데 1900년도에 보면 보라색을 보면은 0.074로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라졌죠. 그다음 50년 동안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이게는 150년이고 이게 100년이네요. 그 다음에 50년을 보면은 0.012로 훨씬 더 가파라졌죠. 최근 25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파라졌잖아요. 0.177이니까 뭐 굉장히 높은 속도로 기후가 올라가고 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온도가 지구의 온도가 0.74도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1.5도씨로 지구 평균의 2배 정도 상승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는 원리는 앞에서 이제 잠깐 설명했다시피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1이면 아까 메탄 같은 경우는 23이고 이 NO2 이런 것들이 이제 아산화 질소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296 프레온 가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PTF 뭐 이런 거 PFCS 그 다음에 MFCS, SFS 이런 것들이 주로 메탄가스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산업적으로 이런 것들 배출이 많이 되는 것인데 이산화탄소는 다른 물질을 전환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메탄이라든지 아산화질소는 프레온가스가 훨씬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에 이산화탄소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80%를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모든 계산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대기층에 이렇게 오존층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오존이 아까 뭐라 했죠?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데서 또 문제가 그러면 이제 햇빛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겠잖아요. 그러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빙산을 녹여서 해수면이 상승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게 이제 그
비닐하우스를 씌워놓은 것처럼 돼가지고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해서 지구가 따뜻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아스팔트를 검은색보다는 하얀색으로 만들자 뭐 이런 주장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 나라도 있는데 시각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검은색보다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온도의 흡수도를 낮춰서 그 온도를 2, 3도 정도 떨어뜨린다 하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어느 미국의 어떤 마트의 지붕인데요. 이걸 이렇게 하얗게 칠했더니 이 햇빛의 반사를 잘 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는 알베도를 높인다고 그래요. 알베도를 낮인다는 것은 아스파트를 까만색으로 칠하면 빛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알베도가 낮게 되는 거고 하얀색으로 치면 빛을 이렇게 반사함으로써 흡수를 적게 하기 때문에 빨리 데펴지지 않는 거죠. 땅이 지표면이. 그래서 그 알베도를 높여가지고 지역의 섭씨 온도 2, 3도 정도 낮추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그 눈이 온 다음에 눈이 이제 하얗게 쌓였죠. 그 다음에 햇빛이 비치면 오히려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 잠깐 동안은 훨씬 더 추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알베도를 높여서 빛을 그 반사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중해 같은데 이런데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기는 스페인 남부의 마하스라는 도시인데 이렇게 전부 건물을 하얗게 칠해놨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알베도라는 것은 햇빛으로부터 복사된 빛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할 때 대기 중 또는 물체나 지표면에 반사되는 비율을 수치로 그러니까 반사가 많이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땅이 덮여지는 것 그러니까 지표면이 덮여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흡수를 반대로 하니까. 그래서 알베도는 1부터 0까지가 있는데 태양에너지를 모두 흡수하는 경우는 제로. 그러니까 뭐 아주 까만색에다가 돋보기 넣으면 어떻습니까? 불도 이렇게 덮여지잖아요. 불도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태양에너지를 모두 반사하는 경우 뭐 극단적으로 하얀색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랑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베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눈이 내린 뒤에 햇빛이 지표면에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반사돼서 기온이 낮아진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낮은 알베도는 초목이 덮인 지표면, 해양 이런 데는 초목이 덮여져 있더라도 여기는 흡수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초목으로 덮여져 있으면 이게 흡수가 되더라도 그렇게 따뜻해지는 않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돌이라든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게 덮여져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향들은 앞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멸종위기 동물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것, 미국에서 나타나는 것, 유럽이나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극에서 나타나는 것, 북극에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죠. 되게 남극이나 북극은 이런 눈이 만년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되고 그로 인해서 펭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극곰 이런 것들이 서식처를 잃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사례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기후변화 영향의 지도를 보면은 여기 보면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을 비롯한 이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데가 기후변화 영향을 굉장히 심하게 받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색깔이 이렇게 진하진 않죠. 일본은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진하고요. 그리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은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서 여기에 이제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죠. 멸종위기 정도 일어나고,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강의했던 개화 시기도 변화시키고요. 뭐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사과를 재배할 수 없게 되고, 지금도 대구보다는 강원도, 고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품질이 좋은 사과가 나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뒤에서 뭐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폭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과거에 폭염이 어쨌습니까? 특별히 어떤 재해 관리를 하지 않는데 지금은 폭염이 재해예요. 그래서 폭염 같은 게 일어나고, 자연재난 뭐죠? 앞에서 홍수라든지, 느닷없이 뭐 한파가 일어나는, 사막에 눈이 내린다든지, 텍사스에 눈이 내리고 한파가 일어나는 이런 이제 재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장 변화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제주도는 이미 이제 그 다른 바다가 됐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주로 그 자리돔, 제주도에 주로 생산했던 자리돔 같은 게 이제 울릉도라든지 강원도에서 잡힌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대구라든지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북상하고 있고, 명태는 아예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다시피 한 이런 어장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농작물 재배지도 당연히 변화하죠. 열대성 과일 그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가뭄이나 홍수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산사태 이런 피해도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강우 패턴의 변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되게 이번에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론 그 태풍의 영향이 하지만, 한라산에 하루에 1000mm, 심할 때는 1500mm가 내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1년 내에 내리는 강우량이 1000에서 1200mm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루에 1000mm가 내린 적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집중 강우가 한 번씩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뭐 구례 같은 경우는 섬진강이 넘쳐서 구례가 침수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요. 뭐 이런 그 홍수 피해를 자주 보죠.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금년에 독일서도 그렇고 이런 홍수 피해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온 상승은 앞에 설명드렸고, 해수면 상승 설명드렸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는, 바다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뭐 태풍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바다의 온도는 바다의 온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육지의 온도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기후변화 영향으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동물 서식지,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동물 서식지, 북극곰이라든지 북극사자, 이런 펭귄 이런 것들이 갈 데가 없는 것이죠. 지구온도가 1도씩 올라가면 생물종의 30%가 멸종위기에 달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산불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이제 이미 말씀드렸고, 최근에 뭐 호주, 미국이 대표적으로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기후변화 인한 온도 상승, 산불도 증가된다 하는 것이죠. 그 나무들이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나무끼리 부딪히다 보면 스파크가 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마른 풀 같은 데 붙어서, 나무에는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그 기름 성분들, 송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 아주 잘 타죠. 한번 불이 나면 소나무는 거의 다 죽습니다. 반면에 상수리 나무나 이제 참나무 같은 경우는 그 표피, 껍질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잘 안 죽는 또 그런 일도 있고요. 미국 경우에 1970년도에서 86년도에 비해서
86년도 2000년도에 산불 발생 건수가 4배 정도 증가되고 산불로 인한 산림 소실 면적이 6배 정도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이렇게 기록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됨으로써 기후 난민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 남태평양의 투발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는 뉴질랜드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년설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또 해수면 상승이 기울하고 있죠. 지금 북극과 그린란드에 덮인 이 만년설 1979년도 사진하고 2003년도 사진에 보면은 지금 이만큼 원래 눈이었는데 이만큼이 없어졌죠. 지금 그걸 볼 수 있고 위쪽도 상당 부분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음과 만년설이 녹아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항로가 열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는데 이런 건 결국은 해수면이 높으면 이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7m 정도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이상 기후와 기후변화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폭설이 내려서 과거에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한 적도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파 우리나라도 이제 끊임없이 특히 봄철에 한파가 되게 되면 작물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여름에 이제 과일값이 비싸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농작물 피해가 특히 많죠. 그 다음 강풍 피해 이건 종종 보죠. 태풍이 오지 않는데도 굉장히 심한 바람이 불어서 문제가 일었던 작들이 이렇게 연도별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리가 5월 달에 내린다는 보성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여름철에 우박이 내려서 작물들의 이파리를 뚫음으로써 문제가 되고 15년 6월 17년 4월 6월 이렇게 여름철에 주로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의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폭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제기되는 가뭄 우리나라의 가뭄이 되게 10년에 한 번씩 15년에 한 번씩 굉장히 큰 가뭄이 오는데 요즘은 이런 가뭄의 주기도 굉장히 짧아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태풍 같은 경우에 주로 정상적으로 우리나라는 되게 9월에 한두 개 이렇게 되는데 금년같이 8월에 태풍이 연달아서 온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큰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 좀 비껴간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온이 이상하게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바꿔졌습니다. 기후 변화가 이렇게 산불이라든지 또는 그 동물의 서식지를 줄인다든지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고 해수면 상승이란 있지만 우리 물가가 오른다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밥상 물가에도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그 앞에 설명했다시피 기상재해가 발생하면 농업이 최고 취약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료용 옥수수도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고깃값도 육류 가격도 폭등하게 된다 하는 것이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옥수수 12월분 인도분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2013년도에 식품 가격도 덩달아서 이렇게 소고기값, 돼지고기값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달걀값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신선식품 물가의 추이도 쭉 특히 이제 신선식품 물가가 소비자 물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소값이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다 하는 게 신선제를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국내 평균이 2도씨 상승할 경우에
쌀 생산량이 4.5% 줄고 사과나 고냉지, 배추 재배 면적이 66%, 70%나 이제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도씨 상승할 경우에는 밀 수확량 세계적으로 보면 10년마다 2%, 옥수수 수확량 1%, 수자원 확보에도 타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작물 재배가 잘 안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육류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린피스에서 우리나라의 2030년도 대홍수 시나리오를 한번 해본 거예요. 상상을 예측을 해본 거죠.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들,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이죠. 이 아파트들 가면은 경관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2030년도는 우리나라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되면은 국토의 5%가 침투돼서 300만 명 피해를 일으킬 것이다. 해서 실제로 해운도가 상당 부분 물에 잠기게 되고 도로가 침수되게 되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이렇게 활주로가 거의 다 잠기게 되고 비행기가 이제 기차게 있는데 여기도 물이 잠기게 돼 대합실까지 물에 잠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2100년도의 한반도 모습을 예측해 보면 이제 거의 겨울이 없어지고 3계절로 아열대 기후권에 진입할 것이다. 그래서 아열대 외래식물 해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국토의 일부는 사막화가 될 것이고 스키장은 문을 닫고 겨울 축제는 이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동해바다의 참치바다가 활발할 것이다. 그동안에 이제 참치를 잡기 위해서 원양원 어선을 했는데 우리나라 인근에서 잡을 수도 있다. 바다에 잠겨 줄어드는 국토, 목포, 부산, 인천 이런 데는 잠길 것이다. 태풍, 집중호, 가뭄, 자연재해가 계속 증가 일어날 것이고 사과는 구경이 어렵고 키위 같은 이런 거 지금은 이 남쪽에서만 자라는데 이런 것들 과일이 확대될 것이다. 진해 벚꽃 축제도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이 산림과학원이 예측한 자료예요. 근데 이건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남한의 자연환경을 보면은 대나무가 지금 이제 남쪽 지역에만 사는데 이렇게 중부지방까지 북상할 것이다. 해수 온도도 상승할 것이다. 벚꽃 축제에도 이제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고 고등어, 멸치, 오징어 생산량은 증가되고 명태, 대구 이런 것들은 어획량이 감소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과, 배, 복숭아, 감 이런 것들이 점점 북상하다가 사과 같은 거 우리나라 재배를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 매개체 뭐 이런 그 탈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로 이제 이렇게 남쪽 지방에서 문제가 되는데 점차 북상할 것이다. 2008년도에 진드기가 이렇게 수도권에서 경상도까지 올라갔죠. 그런 게 점차적으로 증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작물 아열대화는 앞에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렇게 아열대성, 지금 여기에서 뭡니까? 한라봉도 재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바나나 재배하고 할 수 있죠. 과거에 제주도에서만 했었는데, 그런가 하면은 2080년이 되면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강원도의 산골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측도 있어요. 한라봉이 지금은 이제 해남이라든지 여기서 나주에서 재배가 가능한데 전라북도 김제까지도 한라봉을 재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강황이라고 있죠. 울금이 경기도 파주까지 올라가고 복숭아도 경기도 파주까지 올라갈 것이다.
무화과, 영암이 지금 최고 산지죠. 그런데 계속 충주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포도 주산지도 영월로 올라가고요. 대구 같은 경우 포천,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보성노타 유명한데 강원도 고성에서 유행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예측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사과 재배에 대한 것이요. 사과 재배. 부적지가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 적지가 지금 파란색인데, 현재 대구라든지, 그 다음에 어딥니까? 주로 이제 거창 막 이런 데서 재배를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장성이라든지 이런 재배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점차 북한으로 강원도 일부하고 북한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 3도시 상승이 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전세적으로 1.5도씨 이하로 유지하면은 그나마 사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열대 과일을 지속적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패션 프루트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뭐 43.4% 증가되고, 43.4% 헥타르를 재배하고, 망고, 구아바, 용과, 그 다음에 파피야, 아보카도, 바나나, 뭐, 과거에 다른 나라, 온 난대 지방에 가야 먹을 수 있던 우리나라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배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 재배 면적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열대야가 되면은 그것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해충이 이렇게 변해요. 아까 이제 뭐죠? 갈색나기 매미충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농약의 종류도 바뀌어야 돼요. 농약도. 그래서 이 농약을 분석하는 기술도 바꿔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폭염 같은 경우에 이거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광주의 현재 도시의 상황이에요. 여름철에 광주의 그 도시의 그 폭염의 현상이 강주 천만 약간 그 파란 보랏빛을 띠고요. 밤이 되면 도심 여전히 이제 열대 현상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오직하면 광주를 광프리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프리카에 빗대서 광프리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어디가 제일 항상 덥다고 나와요. 대구가 분지로 돼 있어서 가장 추운 도시다 한데 춥다 또 덥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광주도 거의 대구와 비슷하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폭염 상승 요인은 주로 이제 이런 자동차라든지 도로 그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공원을 많이 만든다든지 하천을 많이 만든다든지 이랬으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확산되냐 확산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앞에서 미세먼지도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으로 공기는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밑에 있고 위로 올라가서 차가워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이런 것을 공기가 불안정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이 정상인데 기온이 역전된다면 뭔 말이면 아래가 차갑고 위에가 따뜻해지는 이런 현상이 기온 역전이에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밑에를 없앤다면 이렇게 기온이 가야 돼요.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이렇게 낮아져야 정상인데 처음 이렇게 온도가 겨울철이겠죠. 주로 영하니까 올라갔다가 낮아지니까 어때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차가운 공기가 밑에 가 있으니까 안정돼 있잖아요. 공기가 안정돼 있다. 기온이 역전돼 있다. 이럴 때 뭐가 일어나냐면 미세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스모그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속되게 일어나면은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다양한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2주차 강의를 2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페인의 그 해변의 여름철 모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